안녕하세요. 한국인을 위한 영어 공부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법의 간소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어 실력이란 어휘와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어휘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고, 문법이란 그 알고 있는 단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를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휘를 늘리기보다는 알고 있는 그 어휘를, 단어들을 더 정확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을 더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법도 더 간소화해서 열심히 더 공부를 해서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법을 간소화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문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까? 우선 단문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한국 분들은 한국말에 보통 컨버세이션 할 때 주어가 없기 때문에 영어 할 때도 주어가 빠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꼭 주어를 넣어야 합니다. 서술부가 빈약합니다. 서술부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술부에 중심이 되는 것이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사를 잘 배워야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어의 문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동사를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사가 많이 바뀝니다. 형태가 시제나 완료나 이런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법이 문법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동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한글은 위치가, 품격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 하면은 목적어인 것을 알고 가 이런 것을 쓰면 주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조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어는 위치를 가지고 아는 것입니다. 동사 앞에 오는 명사는 주어고 동사 뒤에 오면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문장에서는 그렇게 쓰지만 시적인 문장에서는 외래 그 순서를 바꿉니다. 주어가 뒤에 오고 동사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위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동사 중에 또 조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글에는 조동사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동사를 명사로, 동명사로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문장을, 단문을 형용사로 바꾸어서 형용하는데 쓸 때도 있습니다. 저를 형용사로 만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부사 같은 동사를 형용하는 것이 어디에 오는지도 순서가 있습니다. 명사를 형용하는 형용사가 또 어디에 오는지도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에는 없는데 영어에는 동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어를 사용해서 동격이라는 것을
또 읽고 쓰고 하는데 사용합니다. 동격을 만들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강한 동격을 쓰는지에 따라서 카마를 쓰기도 하고 콜론을 쓰기도 하고 플랜티시스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론과 세마이콜론 같은 부호를 익혀야 합니다. 이것을 익혀야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economy of world를 센텐스에서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에는 없는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사용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몇 개만 배우고 가르쳐야만 모든 것을 익셉션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90%는 몇 개만 알면은 90%는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그 많은 것 중에 첫 번째 하나만 하겠습니다. 단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문장들이 모여서 단락을 이루고 단락이 모여서 에세이나 논문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어나 영어나 모든 언어가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문장이 모여서 단락을 이루고 단락이 모여서 에세이나 논문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의 문장의 종류는 우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문장이라는 것이 있고 복문장이라는 것이 있고 중문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단문장은 주어, 서술어만 있습니다. 그죠? 복문장은 어떻습니까? 주어, 그 다음에 복문장이라 그러면 그 안쪽에 또 하나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장은 문장이 두 개인 것을 컨정션으로 연결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복문장과 중문장은 엄격히 말하면 단문장을 두 개 이상의 단문장을 사용해서 복문장과 중문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단문장부터 나중에 복문장과 중문장을 잘 하기 위해서 단문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문장으로 우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나중에 복문장과 중문장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고 말할 때도 그렇고 쓸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문장과 중문장은 단문 more than one simple sentence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단문장에도 5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성문 기초 영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옛날 책인 것 같아도 사실 이것만 잘해도 어느 정도 첫 번째 한 반, 3분의 1만 해도 정말 영어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신 성문 기초 영문법 같은 그런 영문법에 보면 이 단문장, 심플 센텐스가 5가지 형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형식, 여러분 아시죠? 주어,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I swim. 그죠? 2형식. 주어, 동사, 보어로 되어 있습니다. I am a boy.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I eat an apple. I eat an apple.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e sent me a letter. She sent me a letter. 이런 4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형식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me와 doctor는 보어입니다. 서로 보충해주는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같은 object이나 같은 subject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어, he, made, verb, me, object, a doctor, 보어입니다. complementary.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He made me a doctor. He made me a doctor. 이 5개 형식 중에 저희들은 3종류의 단문장만 공부하겠습니다. 왜요?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다 잘하려면 먼저 1, 2, 3형식 기초되는 것을 간소화해서 우선 3개를 먼저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알아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유자재로 하면 나중에 4형식, 5형식까지도 구사할 수 있을 때가 빨리 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만이. 자, 그 3종류의 단문장이 무엇입니까? 2형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주어, 비동사, 동사, 그 다음에 보어. 그죠? 그 다음에 1형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1형식. 주어, 자, 동사입니다. complete verb. 그죠? 그 다음에 3형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3형식, 1, 2, 3, 4, 5형식 중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3형식의 동사는 1형식의 동사와 뭐가 다르냐면 타동사입니다. 타동사가 뭐죠? 예, 목적어가 있어야만 complete한 verb가 된다고 그래서 incomplete verb라고 그럽니다. 그것에 비해서 1형식은 목적어 없이도 말이 된다고 해서 자동사 하나만 가지고 된다고 해서 complete verb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 3형식만 간소화해서 4, 5 형식은 나중에 정말 1, 2, 3형식을 정말 잘할 때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형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저 한국에 있을 때 먼저 첫 문장을 배웠거든요. 선생님이 repeat after me 하고 뭘 말씀해 주셨냐면 우선 I am a boy, repeat after me 이러셨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로 2형식입니다. 보어를 씁니다. 그죠? 예를 들겠습니다. 센텐스 주어 동사인데 어떤 동사입니까? 보어를 쓰려면 비동사를 써야죠. I am a boy. I am a boy. 여기 비동사가 있고 보어입니다. 2형식입니다. I am a boy. 두 번째요. You are a girl. You are a girl. You are a girl.
주어, 서술부, 그리고 비동사 보호입니다. 세 번째, She is my wife. She is my wife. She is my wife. 주어, 비동사 보호입니다. 첫 번째, 단문장입니다. 단문입니다. They are his students. They are his students. They, 주어입니다. 서술부, are his students.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보호입니다. 첫 단문장입니다. 세 단문장의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영어 공부를 단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비동사가 있는 이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일형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형식이 뭐라고 그랬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어가 있고 동사만 있으려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가만 옵니다. 타동사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어야 complete verb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형식인데 주어와 동사가 있을 때는 그 동사가 complete verb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단문입니다. I sleep. I sleep. 그죠? 목적어가 없어도 말이 되죠. 그래서 complete verb입니다. I sleep. 주어 동사. 자, 두 번째, you swim. you 주어입니다. swim. complete verb입니다. 자동사. 일형식으로 두 번째 종류의 단문입니다. 단문장. 세 번째, he disappears. 그죠? he 주어 동사 disappears. he disappears. 자, 네 번째, they hide. they hid. they 주어입니다. hide. 자동사입니다. 두 번째 형태의 단문입니다. 단문장이란 문법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주어나 서술부가 하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 이상 있는 것을 복문이나 그죠? 중문이라고 합니다. 복합적으로 그 임베드 되어 있는 그 안쪽에 있는 거를 복합문이라고 그러고 중문이라는 것은 중첩되어 있다. and나 but로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되는 것을 중문이라고 합니다. 주어가 한 개 이상입니다. 둘, 셋, 동사도 둘, 셋, 서술부가 주어가 서술부가 more than one이라는 것을 단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문, 복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단문들은 주어가 하나 있고 서술부가 하나 있는데 동사가 자동사나 타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단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1, 2, 3형식만 하는데 1, 2, 3형식이 다 주어와 서술부가 하나씩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세 번째 종류입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 그랬죠? 주어, 비동사, 보호. 두 번째는 주어, 자동사. 근데 이번에는 서술부가 하나이긴 하지만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죠? 주어가 있고 서술부가 있는데 목적어가 있는 것은 왜 있느냐면 타동사, incomplete verb입니다. 동사 하나만 가지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타동사는 꼭 목적어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류의 단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입니다. eat. I eat. 그렇게 보통 쓸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그렇지만 컨버세이션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말을 할 때 I eat. 그러면 대부분의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무엇을 생각합니까? 난 먹었다. 그러면 뭘 먹었어? 이렇게 거의 자동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었다. 목적어를 넣어야만 complete 아이디어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it이 타동사입니다. complete 하지 않다 해서 incomplete verb.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I eat an apple. I eat an apple. I eat an apple. 그래서 벌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띄어읽기를 나중에 할 텐데 타동사와 목적어는 정말로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걸 잘하면 영어가 똑같이 문법이나 어휘나 여러분 어느 레벨에 있든 간에 띄어읽기만 잘하면 다시 말해서 타동사와 목적어만 붙여 읽으시면 한국말이나 근데 특히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붙여 읽을 때 정말 뷰티풀한 잉글리시가 나옵니다. 두 번째 example you 주어입니다. 그리고 삼형식인데 서술부가 단어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거는요. 동사인데 동사 하나만 가지고는 complete 하지 않다고 그래서 incomplete verb라고 그러는데 incomplete verb는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you learn English. You learn 그러면 너는 배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배우나? 무엇을 배운다고 말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earn English가 한 덩어리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동사 목적어가 그 사이에 띄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같이 쓰고 같이 읽고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특히. 다음 she likes. 그녀가 뭐를 좋아한다. 뭐를이라고 그랬죠? 그녀가 좋아한다. 그럼 뭐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She likes an apple. She likes me. She likes you.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타동사입니다. 아직도 단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부가 하나씩 있다 해서 복문이 아니고 중문이 아니고 단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동사를 쓸 때는 목적어를 꼭 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형식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They sent me. 주어, 서술부가 도구입니다. 타동사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They sent me. They sent me. They sent me. 타동사, 목적어. 그래서 삼형식의 문장이었습니다. 단문이었습니다. 이 세 형식, 이 삼형식을 배웠는데 다 단문입니다. 왜요? 주어와 서술부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둘 이상이면 복문이나 중문이 되는데 복문은 복잡하다고 해서 보다도 임베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I think that you are a great person. that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단문을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그 부분을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로 형용사를 만들어서 you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복문은 이와 같이 한 개 이상의 주어와 서술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베드 되어 있을 때는 복문이라고 하고 또 두 개 이상을 컨장션으로 썼을 때 I'm a boy and you are a girl 이럴 때 임베드 되어 있지는 안쪽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할 때 문장을 끊지 않고 나는 샌프란시스코 갔다.
나는 먹었다 이런 것을 따로따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and를 내가 가서 먹었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문장은 아무튼 단문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을 중문 그리고 임베드 돼 있으면 복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 단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가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법은 없습니다. 영어는 왕도는 있습니다. 근데 하는 것만큼만 됩니다. 하는 것만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쉬운 방법이 아니거나 생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름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길이나 방법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단어를 외우십니까? 여러분들 단어를 외우실 때 다시 말해서 어휘를 넓히려고 range of vocabulary를 넓히려고 새 단어를 외울 때 단어를 많이 외우죠. 새 단어를 외우죠. 그럴 때 어떻게 외우십니까? 여태껏 저는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새 단어를 이렇게 외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여러 좋고 나쁜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어 공부를 오래 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어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단어만입니다. 어떤 새 단어를 외울 때 단어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먼저 외우려는 단어를 넣어서 뭐를 만드냐면 문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편적으로 아주 지체 문장이라고 그러지만 클리셰라고 그러지만 구문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 우선은 나중에 잘하기 위해서는 왜 구문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파퓰러하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먼저 이 구문을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단어를 외울 때 문장으로 만들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문들을 많이 쓰는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령입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새 단어가 love라는 게 있다고 그래 보십시오. 이 love라는 단어를 이게 새 단어입니다. 이걸 외우려고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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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그걸 수백 번, 수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장도 만들고 얘기해도 보고 듣기라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아주 처음서부터 이제부터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문장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love를 넣어서 I 어떻게 했죠? 단문입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입니다. love you 서술부 you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I love you. 그죠? 단어 love라는 걸 배울 때 I love you를 만드세요. 카드에다 적으시고 한꺼번에 외우세요. I love you. I love you. 단어 love만 따라하지 마시고 love라는 단어 대신에 I love you라는 단문을 만들어서 love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이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대화를 하실 때 단어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단문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I love you가 문장이 나오는 것이지 그 영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I 넣고 love라는 거 넣고 you를 목적으로 만들어서 단문으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대화하려는 사람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love라는 생각에 하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I love you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I love you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HAT, hate이라는 걸 만약 생각한다 그래서 나 저 사람 싫다 그럴 때는 영어를 구사할 때는 순발력 있게 하려면 I hate you 이렇게 영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hate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연습을 하도 많이 해놓아서 I hate you. 근데 이게 구문이에요. I hate so and so 그렇게 대부분 얘기하지 I hate mountain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많이 안 써요. 그래서 구문을 가지고 hate이라는 단어를 처음서부터 공부했어야 됐고 이제라도 새 단어를 외우실 때 구문으로 센텐스로 외우세요. 그리고 단문 오늘 배운 거 세 가지 방법 있죠. 형식이 I 그 다음에 love you는 3형식 I swim은 2형식 1형식은 I am a boy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